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산업재해 사건들이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이 벌금형 사례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어떤 기준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장비의 수리를 위해 천장 크레인으로 장비를 들어올려 작업하던 중 크레인 오조작으로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첫 번째로 법 적용을 받은 사례인데요.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업체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도급인인 원청도 안전보건체계 구축 책임이 있음에도 해당 업체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무 위반을 인정해 대표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집행유예나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없었던 점. 두 번째, 사고 발생 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영진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나 그 실질적인 운영에서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후의 안전보안 조치와 합의가 벌금형으로 선고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가전부품 제조업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5천만 원을, 법인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택된 이유는 회사와 경영진이 사후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를 이뤘으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초기 사례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경영진이 이후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강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는 경영진이 사고 후 유족과 합의를 이루고 회사 내 안전체계를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후 조치가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동시에 경영진이 안전관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것은 절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적용이 사고 이후 경영진의 태도와 안전관리 보완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 기준이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이 아닌 경영진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영진이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을 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 중 유죄 판결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영진이 사후에 취한 안전대책 강화와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경영진의 책임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후 대처를 중요하게 평가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